저는 경기도 용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2023년 5월 제 딸 민지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민지는 32살이었어요. 임신 7개월이었죠. 배가 불러서 웨딩드레스를 특별 제작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혼자 키운 딸이었거든요. 남편이 일찍 떠나고 식당 일하며 키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그렇게 20년을 일했습니다. 딸이 예쁜 웨딩드레스 입고 시집가는 날, 이날을 위해서요. 사위 정우는 35살이었어요. 대전에서 작은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청년이었죠. 둘은 3년 전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정우가 민지를 처음 본 순간 반했다고 했어요. 저는 사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딸을 아끼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민지가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정우는 펑펑 울었다고 해요. 너무 행복해서요. 주례 선생님이 평생 사랑하겠냐고 물었을 때 두 사람이 힘차게 대답했어요.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민지가 시집을 가는구나. 그런데 그 행복은 30분밖에 가지 않았어요.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민지가 테이블을 돌며 하객들에게 인사했어요. 예쁜 웃음을 짓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민지가 멈췄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숨을 쉬지 않았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 민지가 실려갔습니다. 저는 구급차 안에서 딸 손을 꼭 잡고 제발 눈 떠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민지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민지를 데려간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어두운 표정으로 나와 최선을 다했지만 심정지 상태가 너무 오래됐다고 했습니다. 제 다리가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결혼식 30분 만이었습니다. 제 딸이 떠났어요. 뱃속 아이와 함께 대전의 한 장례식장. 저는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는 민지 얼굴이었어요. 왜? 왜 내가 먼저 가니? 장례식장에 조문객이 끊이지 않았어요. 민지 친구들이 왔습니다. 하나같이 펑펑 울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도 모르니까요. 왜 딸이 갑자기 떠났는지. 정우는 영정사진 앞에서 꼼짝도 안 하고 3일 동안 밥도 물도 안 마시고 그냥 사진만 바라보며 혼잣말을 계속했어요. 저는 사위가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저도 슬픔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발인날 민지가 떠났습니다. 저는 딸 관을 붙잡고 울었어요. 사람들이 말렸죠. 저는 놓지 않았어요. 정우가 저를 안으며 민지를 보내줘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평생 혼자 키운 딸, 세상에 하나뿐인 딸, 그 딸이 떠났어요. 장례 후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민지가 살던 집을 찾아갔어요. 대전 서구의 작은 신혼집이었습니다. 유품을 정리해야 하는데 정우가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했거든요. 저는 민지 방에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민지 옷들이 걸려 있었죠. 저는 옷을 꺼내 코에 갖다 댔어요. 딸 냄새가 났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서랍을 정리하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이었어요. 분홍색 표지의 낡은 일기장. 저는 펼쳐봤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에게, 그리고 정우에게. 손이 떨렸지만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3월 15일. 오늘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다. 선천성 심장 질환. 수술해도 완치가 어렵다고 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 심장이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고. 엄마한테 말해야 하나. 평생 날 키우느라 고생하신 엄마. 이런 말 하면 얼마나 힘드실까. 저는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심장질환? 민지가. 전혀 몰랐습니다. 민지는 한 번도 아프다고 안 했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1년 8월 20일. 정우를 만났다. 좋은 사람이다.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게 느껴진다. 하지만 사귀면 안 돼. 내 병을 알면 정우가 힘들어질 테니까. 그냥 친구로만 지내야지. 2022년 2월 14일. 정우가 고백했다. 사랑한다고.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거절하려고 했다. 근데 눈물이 먼저 나왔다. 나도 사랑해버렸다. 어떡하지?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민지가. 다 알고 있었구나. 딸은 자기 병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숨겼습니다. 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2년 12월 25일. 정우에게 내 병을 말했다. 심장이 안 좋다고. 임신하면 위험하다고. 헤어지자고 했다. 정우한테 짐이 되기 싫었다. 정우가 내 손을 잡았다. 나 없으면 내가 더 힘들다고. 함께 있자고. 그 말에 펑펑 울었다.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2023년 1월 10일. 임신했다. 의사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위험하다고. 포기하는 게 좋겠다고. 하지만 난 낳고 싶다. 정우의 아이. 우리의 아이. 한 번만이라도 엄마가 되고 싶다. 2023년 4월 5일. 결혼식 날짜가 잡혔다. 5월 13일. 엄마한테 말해야 하나. 내 병을. 내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안 돼. 엄마는 평생 고생만 하셨어. 날 키우느라 본인 인생은 없었어. 적어도 결혼식 날만은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다. 걱정 없이 웃으시는 엄마를 보고 싶다.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민지야. 바보야. 딸은 알고 있었어요. 본인이 위험하다는 걸. 그래도 숨겼습니다. 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에 쓴 글이었어요. 2023년 5월 12일. 내일이 결혼식이다. 솔직히 무섭다. 심장이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사랑하는 아이를 품었고, 사랑하는 엄마의 딸로 살았다. 엄마, 혹시 이 일기를 보신다면 울지 마세요. 엄마 딸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면서도 한 번도 힘들다고 안 하셨죠. 다 저 때문인 거 알아요. 저 키우느라 그러신 거. 엄마, 사랑해요. 다음 생에도 엄마 딸로 태어날게요. 그리고 정우야,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어. 내 병 알면서도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우리 아이도 함께 데려갈게. 천국에서 잘 키울게. 당신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사랑해. 저는 일기장을 놓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딸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웃었어요. 결혼식 날 그렇게 예쁘게 웃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일기장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우에게 일기장을 보여줬어요. 정우가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민지가 다 알고 있었다는 걸. 그러면서도 끝까지 웃었다는 걸.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울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일기장을 간직하고 있어요. 매일 밤 읽습니다. 딸의 마지막 글씨를 만져봅니다. 민지야, 엄마도 사랑해.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말해야 더 깊이 전해지죠.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내일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와 같은 사연이 있으시면 구독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사연을 나눠주세요.